아, 나 이번에 진짜 잘했다. 네. 승소 뽕 있었던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전세 사기 사건인데 1심이랑 2심에서 우리 의뢰인이 졌어요. 지면 또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거의 한 2년을 기다려서 판결을 받았는데 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포기했어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일단 끝까지 가보자, 강력하게 설득을 드렸죠.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받아내고 원래 1심, 2심 판단이 뒤집어진다고 봐야겠죠. 우리 의뢰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파기환송 그렇게 받기가 힘든 거예요? 비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3.4% 오더라고요. 10m 거리에서 총 맞고 살아남을 확률이 3%라고 하거든요. 승소하고 얼마를 세이브 하신 거예요? 최소 70% 이상은 회수를 하시게 된 거죠.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는 거의 전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을 때 말이 없으셨어요. 아, 변호사님 한 달에 사건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저희 소속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속 변호사님이 몇 건, 두 번째 소속 변호사님이 몇 건 딱 잘라서 내일 너일 나누는 구조는 아니에요. 전체 사건, 등록된 사건은 일단 300건이 좀 넘어가긴 합니다. 그럼 1년에는 300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가 시작돼서 3년, 5년 가는 사건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끝나는 사건들도 있고 1, 2년 차 때는 30건, 50건 개수를 파악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한 달에 몇 건 하냐 이거는 10년 차가 돼가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죠. 여쭤보신 김에 한번 세봐야겠네요 나중에. 또 오늘은 또 눈도 좀 많이 충혈되셨던데. 연휴가 이번에 길었잖아요. 재판 기일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몰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 그냥 없어졌네요. 그 소속 변호사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 대표님이 손을 이렇게 대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종원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믿고 이제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시잖아요. 다른 변호사가 뭐 전부 다 한다, 제가 의뢰인이어도 왜 다른 변호사가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100% 위임이라는 게 빨리 망하지 않을까? 변호사님 왜 그 식사 안 하시고 카페 네. 오신 거예요? 어제 또 거의 한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입맛이 없어요. 보통은 점심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샐러드 먹거나 아니면 김밥을 주로 먹습니다. 맡으시는 사건 되게 많으신데 아, 나 이번에 진짜 잘했다. 네. 승소 뽕 있었던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서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전세 사기 사건인데 1심이랑 2심에서 우리 의뢰인이 졌어요. 대법원 가서 이제 파기환송 받아내고 결국에는 이제 승소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파기환송을 내리는 거는 1심, 2심 판사님들한테 너네 잘못했어, 잘못 판단했어, 대법원에서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 1심, 2심 판단이 뒤집어진다고 봐야겠죠. 근데 파기환송 그렇게 받기가 힘든 거예요? 파기환송되는 비율을 몇 퍼센트일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3.4% 오더라고요. 10m 거리에서 머리에 총 맞고 살아남을 확률이 3%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확률이지 않을까.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뭐 누구나 흔하게 받는 그런 판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건의 개요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경매로 넘어가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사 협회를 대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뭐 못 받은 돈을 이제 다 받는 경우보다는 일부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주로 나오는데, 만약에 1억을 못 받았다, 이제 뭐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얼마를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중개사 또는 중개사 협회에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개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그 판결을 내려줘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흔한 주거 형태인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원룸이죠. 임차인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집이 경매가 넘어갔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30명 중에 여러 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개사도 다르고 피해 액수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다른 사건들은 다 이겼어요. 그분 사건만 졌어요. 아니 왜 똑같은 집에서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필이었다는 거예요. 대필 대서를 할 때는 그 중개사 이름이 안 들어가요. 도장 안 찍고 공제증서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어. 근데 대필이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납득을 못했죠. 저희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이건 모든 계약서 서류랑 공인중개사 도장, 공제증서 이런 세트가 모두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개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2심에서도 판단이 1심이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중개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의뢰인은 다른 임차인분들은 다 이겼는데 돈도 받았고 왜 본인만, 지면 또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뢰인이 이제 그 2심까지 거의 한 2년을 기다려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포기했어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대로 포기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게 맞는데 평생 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차라리 상고를 할 때 상고심 비용은 좀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끝까지 가보자,
아니다. 강력하게 설득을 드렸죠. 이제 의뢰인분도 큰 결단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상고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고 과정에서 이건 중개다. 똑같은 주장을 당연히 유지를 했고 1심, 2심에서 다 진행했던 것들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영끌 상고 이유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보통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을 때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구컷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이거 상고 사유가 아니니까 그냥 아웃, 입구컷 당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심리가 개시됐어요. 입구는 통과했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가 생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상고 기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죠. 이거 대법원에서 변론 한번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심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열리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죠. 대법원 변론을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론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법원 법정에서 변론을 아직 해보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고가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뢰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1심, 2심 그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라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난 겁니다. 그때 그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을 때 3, 4년간 의뢰인이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했던 이제 묵은 체증이 사이다처럼 확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나와야 됐던 게 맞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상고 가자 했던 그 의사 결정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파기환송까지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거 이상의 그 승소봉이 터지는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심, 2심 지면 위축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신을 가지신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면 그 대한민국의 공인중개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개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70% 이상이 충족이 된 사건이었는데 중개행위가 아니다, 대서대필이다 라고 판단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던 거죠. 납득을 못하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건을 판단을 할 때도 이게 맞나?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이 심하게 들지 않았을까? 의뢰인분께서도 이게 당연히 중개행위라고 인지가 됐는데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멈췄더라면 앞으로의 삶에서 대한민국의 공인중개 제도 자체를 못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승소하고 얼마를 세이브하신 거예요? 피해 금액의 최소 70% 이상은 회수를 하시게 된 거죠. 원래는 0%였는데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는 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자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판결문이 송달되는 데까지는 좀 텀이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먼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왔을 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산에 확인을 했을 때 상고 인용, 파기 환송. 일단 그 화면을 봤을 때 일단 샤우팅 한번 해줘야 돼. 해당 화면을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안내를 해드리죠. 축하드립니다. 딱 점심시간 12시에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10분 뒤에 확인하시고 답장을 주셨거든요. 그 10분이 한 1시간 됐어요. 와, 진짜 그동안 의뢰인분 머릿속에는 이제 지난 뭐 3, 4년간의 그 과정이 이제 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 끝까지 와서 이제 뒤집었어. 감동의 크기가 뭐 저는 감히 가늠은 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의뢰인분께서 카톡 텍스트로 차마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쁨과 동시에 뭐 안도, 어떻게 보면 좀 현타,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네. 실패 사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실패 사례 많죠. 모든 사건을 다 이기는 건 아니죠. 웬만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좀 수임하는 편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변수가 생겨서 이제 패소를 하게 되거나 패소할 거를 알고도 수임하는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는 잘 져야 되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 사례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파기환송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파기환송을 당한 사례도 있어요. 1, 2심 이기고 파기환송을 당했을 때 그 충격적이었던 그 사례,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다음 편에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디 가세요? 승소 사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입맛이 생기네요.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충혈될 정도로 하시는데 네. 좀 휴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좀 찾으려고는 노력하는데 균형 찾다가 삐끗 균형 놓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좀 큰 휴가 기간이 있어요. 법원 휴정기라고 해서 이제 여름에 2주, 이제 겨울에 2주. 저는 휴정기를 풀로 이제 쉬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면 텐션이 돌아오는 게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 길게 쉬면 좀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랑 다음 주에 있는 사건들 좀 미리 챙길 것도 챙기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좀 경찰서 조사 예정인 사건도 있고 미리 예정된 사건들 준비를 하고 아마 오후 늦게는 또 상담이 하나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 상담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